이 프론트만 계속 하면은 우리가 하는 능력치가 커지면서 저희의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 황이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 암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식 축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나오면서 지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지금은 기술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AI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AI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고요. 이 초기 때는 이제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중기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말기 때는 어떻게 될지. 자, 오늘은 이제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챗GPT가 나온 이후로 직업에 대한 안정성부터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지금 하던 방식으로 일을 해서 저희가 생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죠. 뭐 개발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초중 말기로 AI 시대를 구분을 해서 AI 초기 시대에는 어떤 능력들이 이제 괜찮고, 중기 시대, 말기 시대 뭐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능력들을 키워야지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본인의 직업과 아니면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에 적용을 시켜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시죠. 많은 이슈들이 있죠. 이제 개발자들이나 마케터도 똑같고 뭐 디자이너도 똑같죠. 이제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 황이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 내막에 깔려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코딩은 AI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코딩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다른 것, 뭐 좀 더 창조적인 거, 뭐 그런 거를 찾아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있죠. 이제 데빈이라는 이제 AI도 나오고 있고요. 챗GPT는 어쨌든 저희가 뭐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만 내주는 거라면은, 이제 데빈은 진짜로 스스로 기존의 코드들을 분석을 하고 에러도 찾고 버그도 찾고 스스로 이제 고치고 정말 개발자처럼 일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이제 이 회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저 사람들이 목적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면은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제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그럼 이제 정말 개발자는 끝인가요? 이제 개발자의 커리어는 없는 건가요? 이제 개발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개발자가 아직도 안정적인 직업인가요?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더 깊게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초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원에 있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면 사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렵죠.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에버랜드를 가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에버랜드에 갔을 때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사자가 두렵나요? 두렵지 않죠. 저희가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정말 대체되나요? 개발자는 없어지나요?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저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시대는 발전하고 직업은 사라집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올바른 질문은 이게 대체될 것인지가 아니고 대체는 될 거예요. 시대는 발전하고 직업은 사라집니다. 택시기사는 이제 없어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가 되겠죠. 똑같아요. 저희도 개발자가 있잖아요. 개발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AI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제입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저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처한 상황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볼게요. 저희 항상 배우던 거 있잖아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도 뭐 1, 2, 3차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할이 돼 있고 한데,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농업혁명 때 주판이 그때 나온 건 아니에요. 비교를 위해서 하는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저희가 주판을 써서 어떤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계산기가 있죠. 지금은 앱이 있습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이때 정도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산업혁명 시기에 있어요. 계산기라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발명품이에요. 주판을 쓰다가 계산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가 딱 나왔는데 처음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기에 곱하기가 있고 여기에 5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계산기가 나왔는데 이게 배열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가 중간에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이 곱하기를 빨리 할 수 있는 이 배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혀야겠다. 이게 맞는 건가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AI가 나왔잖아요. AI가 나왔는데 프롬프트가 아직 비효율적이에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AI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이는 거를 공부하겠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매우 단기적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X랑 O가 바뀌어 있었다면은 이거는 사용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에 의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곧 찾을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AI도 똑같아요. 지금 프롬프트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휴먼 랭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계속 나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것도 답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AI 시대에 어떤 이런 논의들을 함에 있어서 되게 피상적인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뉴스나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제 정보혁명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정보혁명 이전까지는 지식의 축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암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거에 대한 가치가 인정을 받았던 시대죠. 근데 여기 네이버가 나왔어요. 네이버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죠? 자, 본인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혁명, 다른 시대로 넘어갈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지식이에요. 아니면 지식의 축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보혁명 때는 지식 플러스 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자가 이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이제 저희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다 기술자죠. 그러니까 개발자도 기술자잖아요. 디자이너도 기술자고 모든 게 기술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지식을 적절할 때 적절히 응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자가 되어야지 이제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근데 뭐만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좀 이게 뭐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게 이거를 리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새로운 것만 나왔다고 하면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저희한테 임팩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AI죠. 이 지금 AI가 바꾸는 게 뭐예요? 자, 저희 정보혁명 때, 3차 산업혁명 때 있었던 게 기술이잖아요. 기술은 뭐라고 했죠? 기술은 지식 플러스 응용, 이 응용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AI 시대 때는 이 응용도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여기까지는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AI는 이거를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앱이 나오기 전 세대에서 암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식 축적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나오면서 지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지금은 기술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AI가 나오면서 기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초기 단계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의 스테이지,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대체가 될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이건 대체가 될 거예요. 늦든 빠르든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대체가 될까가 아니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지금 배우는 방식, 저희가 인생을 계획을 하는 방식, 저희가 직업을 찾는 방식, 그 모든 거를 바꿔야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에 맞서서 저희가 12년 동안 의무교육도 있고 초중고 뭐 이렇게 하는 스쿨 시스템부터, 학교의 시스템부터 저희가 뜯어보자고요. 이게 저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사실 모든 것을 할 때. 자, 이게 그러면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교는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습니다. 산업혁명 때 만들어져서 이전의 노동자들을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자로 교육하기 위한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저희 이미 1, 2, 3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의 시스템은 아직 사실 초기 산업혁명? 그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정보혁명, 저희가 있는 이 21세기 랑도 이제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나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학교 시스템은 정부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가 않는데 세상은 지금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을 저희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던 방식 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 당시 노동자를 훈련시키고자 만든 게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똑같죠. 9시에 학교에 가죠. 규칙을 지키죠. 어떤 규칙이 있죠. 교복을 입어라, 두발을 단정해라, 등등등 뭐 지시를 받죠. 그리고 외우죠. 어떤 걸 외운 것을 또 아웃풋을 냅니다. 시험을 보죠. 이거를 분기별로 하죠. 그럼 공장에 가면 어떻죠? 공장이나 회사에 가면은 9시에 출근을 하죠. 똑같죠. 규칙을 지키죠. 뭐 어떤 특정 유니폼을 입어라, 아니면 몇 시까지 와라, 1년에 연차는 몇 개를 쓸 수 있다 등등. 그리고 어떤 지시를 받죠. 자,
자, 뭐 공장이나 뭐 자동차 조립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퀴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죠. 바퀴를 넣어. 그리고 그걸 외우죠. 바퀴를 계속 넣죠. 똑같은 거를 외운 걸 반복하죠. 분기별로 실적이 보고되죠. 이게 사실 그대로 공장 시스템에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미스매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제 정보혁명도 지나서,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정보혁명이랑도 미스매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죠. 학교에서는 답을 베끼면 벌을 받죠. 지금 사회에서는 빨리 베껴서 그 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자 이거를 응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언가를 외워서 아웃풋만 내면 되니까 그거랑은 맞죠. 근데 지금 회사, 지금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IT 시대 회사에서는 어떻죠? 자, PPT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PPT를 만들려고 할 때는 뭐예요? 최대한 있는 자료, 뭐 PPT 그냥 뭐 템플릿 쓰던 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 위에 저희만의 창작 어떤 것을 이제 덮어 씌워서 이 창작물을 만들어야지, 저희만의 것을 만들어야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암기를 하고 암기를 한 걸 아웃풋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회에서 지금 저희가 암기를 할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 안에서 제가 암기를 해야 됐던 일은 정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얘기하자면 뭐 무슨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를 외운다 뭐 이런 것을 빼고는 암기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낮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쌓여온 그 학습의 방식,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올바르다 교육을 받았더니 그 방식 자체를 버려야지 저희가 이 새로운 AI 시대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키워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AI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필요한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I 초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직업의 확장, 업무의 확장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AI와 차별되는 이제 그런 능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표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AI랑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표는 어쨌든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개발자라고 해볼게요. 개발자인데 제가 만약에 프론트엔드예요. 그냥 프론트엔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뭐 백엔드면은 여기에 백엔드를 넣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다고 했을 때, 자 지금의 문제가 뭐죠? 지금 AI가 하는 거는 어떤 질문,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코드 블럭을 짜줘라, 아니면은 CSS를 짜줘라 등등등. 그러니까 간단한 것부터 어느 정도의 복잡한 로직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정확히 설명을 해준다면은 이제 AI가 그걸 짜주는 거죠. 아직은 그 스테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 스테이지에 있을 때는 이런 로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전에 프론트엔드가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프론트를 짜는데 100이라는 노력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론트 플러스 AI랑 같이 짜잖아요. 그러면 이 노력이 만약에 50%로 준다고 할게요. 5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프론트만 계속 하면은 우리가 하는 능력치가 커지면서 저희의 이 역량이 줄어들겠죠. 저희의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건 뭐냐? 프론트 플러스 AI가 자 5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50으로 백엔드를 배우면 돼요. 그러면은 프론트 플러스 백엔드 플러스 AI를 하면은 똑같이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50을 해주잖아요. 50을 여기서 담당을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프론트 할 때 AI 활용해서 50으로만 하고 백엔드 할 때 AI를 써서 이제 50으로만 쓰고, 그러니까 AI의 이 능력을 빌어서 풀스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노력으로 해요. 프론트가 될 수 있는 같은 노력으로. 그리고 이게 장점이 되는 건 또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요청사항을 받아서 기획자가 그걸 기획을 하고 그리고 프론트 플러스 백엔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전체 그림을 좀 프론트는 어떻게 짜고 백엔드는 어떻게 짜고 그런 조합 능력이 AI는 아직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직 직접적으로 이제 코드에 액세스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AI가 지금 발전하는 과정이 될 텐데,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개발 쪽으로 보자면은 만약에 본인이 프론트엔드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얹어가야 돼요. 프론트엔드만 했다 그럼 백엔드를 얹고요. 그리고 아키텍트를 얻고 뭐 DB 디자인하고 이제 아키텍트 디자인 자체를 하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AI가 능력치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 3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프론트 30, 백엔드 30. 그러면은 이제 서버도 해볼까요? 서버도 해서 30?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AI를 쓰면은 이걸 해서 막 90에서 1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더 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I한테 지금 잠식당하는 게 아니고 AI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비개발적인 측면에서 또 볼게요. 자, 비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AI가 융합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융합입니다. 지금 AI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를 먹지도 자지도 불평하지도 비싸지도 않게 어떤 한 블락을
어떤 지식을 제일 빠르게 제일 싼 가격으로 코드를 짜주는 거, 이제 그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뭐 프론트엔드 전체 그림도 보지 못하니까요. 어쨌든 그 단계는 아닌데, 미래적으로는 이 1차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과정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초기 AI 시대에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융합입니다. 프론트엔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발 외, 그러니까 비개발 쪽으로도 저희가 넓혀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가지고 풀스택까지 하는데 저희 전체 노력에 50밖에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풀스택 개발자를 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자인이라고 해볼게요. 디자인을 하던 것도 50밖에 노력이 안 들겠죠. 그럼 똑같은 100이지만 저희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이면서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끝나간다. 개발 쪽으로도 이제 AI가 점점 뭐 프론트도 하고 백엔드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막 이런 게 융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영역을 넓혀서 디자인으로 이제 확장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도 이제 다른 영역, 디자인, 뭐 세일즈 이쪽으로도 이제 AI의 힘을 얻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초기 AI 시대 때는 융합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I 중기 때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이제 직업의 확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산업 구조, 이제 회사 구조 안에서의 그 확장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제 회사의 구조, 이제 직업에서 빠져나와서 중기니까요. 이제 회사의 구조를 보자고요. 회사의 구조를 보면은 맨 위에는 CEO가 있죠. CEO가 있고 이제 CSO, CTO 등등, 그러니까 한 디파트먼트에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모든 것을 리드를 하는 그런 이제 C레벨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뭐 간소화해서 그린 겁니다.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밑에는 팀장이 있고요. 이제 기술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때는 어쨌든 여기서 치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백엔드를 배우고 아키텍트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이 돼요. 기술에 대한 차별점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그 차별점들을 없앨 테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전에는 암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암기 능력이 뭐 100인지 뭐 50인지 뭐 0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 상향 평준하잖아요. 그냥 네이버를 검색할 수 있는 거, 이건 능력이 아니죠. 똑같이 될 겁니다. 개발자도 처음에는 개발 뭐 로직을 더 깔끔하게 짜네, 코멘트를 잘 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점이 될 테지만 AI의 능력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상향 평준화 될 거예요. AI에 의해서. 근데 이제 중기 시대가 오면은 이제 AI 자체도, 그러니까 AI 개발자가 AI 디자이너한테 얘기하기 시작하고, 자, AI 마케터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뭐 그런 능력들이 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기 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 초기 때는 이런 능력만 키워야 되고 융합적인 능력만 키워야 되고, 뭐 중기 때는 이런 능력만 키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바로 다음 레이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초기 때 AI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이 능력들을 넘볼 때, 침범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AI가 발전될 것은 융합 쪽이니까 그 융합 레벨로 넘어가도 어쨌든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중기 때는 뭐 융합도 이제 AI가 점점 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산업군, 이제 회사 안에서 산업 구조 안에서 확장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쨌든 이거를 꿰뚫어 보고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AI 중기 때는 비즈니스랑 이제 관계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기술 베이스가 되는 거죠.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세일즈가 이제 관계랑 제일 가깝겠죠. 이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인터랙션, 그 고객들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이 키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융합 뭐 이런 것들로 치고받고 했다면은, 이제 중기 때는 이런 관계 측면에서도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관계성이랑 이제 연관성이 가장 높은 세일즈랑 합치면은 대체될 확률이 가장 낮아지는 거죠. 만약에 개발이랑 세일즈랑 합쳐서 테크니컬 세일즈 엔지니어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또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레벨에 관련된 거는 팀장 레벨이랑 기술자 레벨을 나누는 거는 매니지먼트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면은 이제 정말 비즈니스 레벨, 뭐 마케팅이라면은 어떤 기업에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는 게 좋을지, 어떤 마케팅을 어떤 KPI를 채워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가장 효율이 좋을지,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사이드를 이해를 해야지 총체적인 거를 융합을 하면서도 플러스 매니지먼트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는 이걸 건너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데 C레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데 팀장으로 갈 수도 없죠. 기술이 없는데 팀장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이 있고 여기는 매니지먼트가 따라와야 되고, 자, 여기서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CEO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아이디어 레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창조하는, 여기에서의 CEO는 저희 뭐 큰 기업의 뭐 경영 관리를 위한 그 CEO와는 좀 다릅니다. 그 CEO는 사실
이 C레벨에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이 CEO는 파운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레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기술이고 여기는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즈니스와 가까워지는 능력이 그 코어 레벨이랑 가까워지는 능력이 쌓이는 겁니다. 여기는 기술이고요. 매니지먼트고 비즈니스고 이제 아이디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술자보다는 왜 안전한가를 말씀을 드리면 팀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AI도 있고 이거를 그냥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웃풋을 내고 여기랑 인터랙션을 하는 게 업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 C레벨인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C레벨로 올라가면은 사실 이 능력들이 다 있어야 돼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CTO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 CTO도 사실 비즈니스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이 들어가게 되죠. 사실 이 비즈니스랑 관계를 완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내포를 하기 때문에 이 레벨로 올라가면은 사실 관계성도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선 개발자는 개발만 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하면 되지만 팀장은 이제 옆 팀장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클라이언트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내부에서 이 개발자들이 뭐 프론트 백엔드 이렇게 있으면 이런 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한 능력치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기술자들 안에서의 관계성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썼고요. 뭐 어쨌든 임의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도 의미가 있다. 여기 매니지먼트고요. 그래서 C레벨로 올라가면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결정, 뭐 이런 결정권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C레벨들은 마케팅, 세일즈, 개발자에서 왔으면 이제 개발, 이제 기획자 출신이면 이제 기획 쪽이 좀 강할 거고요. 근데 어쨌든 C레벨들은 이 마케팅과 세일즈 이런 능력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배치를 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CEO라기보다는 파운더예요. 경영 책임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파운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운더는 왜냐면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비즈니스의 최초의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근데 AI의 장점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장점이 원하는 게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잠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고 복지도 필요 없고 월급도 필요 없고 뭐 뭣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 욕망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 어떤 거를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인간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AI, 그냥 다른 종족으로서의 AI가 나오기 전에는 이 비즈니스 자체를 만드는 거는 아직도 사람이 하겠죠. AI한테 물어볼 수는 있죠. 어떤 비즈니스가 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유망한가? 뭐 이런 리스트를 짜줘라.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디어조차도 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AI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조차도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그런 초기에 있는 CEO들, 파운더들이 마지막까지 남겠죠. 어떤 본인만의 철학이 있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회사를 만드는 그런 욕망이 있는 그래서 이 중기 시대에는 그런 파운더들, CEO들이 마지막에 남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 때는 사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인종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인종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 있는데 AI라는 종을 사람과 똑같은 저희 AI, 저희가 생각하는 끝판왕 AI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욕망도 있을 거고, 감정도 있을 거고, 기술도 있을 거고, 뭐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했으니까요. 근데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저희가 이 AI보다 나은 거라고는 없죠, 사실. 그래서 이 말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제 세대에 이 정말 AI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냥 뭐 전쟁이 나지 않을까요?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AI랑?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기는 어쨌든 물음표다.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이제 침범을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지 아니면 전쟁을 할지 뭐 모르죠. 어쨌든 새로운 종이 될 테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AI가 생길 때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물음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AI 초기 때는 직업의 확장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기술들을 융합을 하고 그게 개발 내에서는 이제 프론트 백엔드 뭐 다른 기술들이 융합이 될 거고요. 비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융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개발 플러스 디자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의 난이도가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요. 그거를 융합함으로써 이제 AI에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고 활용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기 때는 이제 그런 융합도 이제 AI가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이 산업의 확장 안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 회사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다른 것들은 이제 다 AI의 대체가 되고 그 CEO들만 남겠죠. 처음에 이니시티브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AI를 활용해서 그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그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남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인종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AI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새로운 종족이 나오는 거라고. 여기서 전쟁도 하고 평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외계인이 침공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AI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고요. 이 초기 때는 이제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중기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 말기 때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저희가 AI 시대에 배양해야 하는 능력들, 비즈니스, 프리랜싱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